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발에 생기는 통풍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통풍이라는 병은 옛날에는 부자가 생기는 병, 잘 사는 사람이 생기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드문 병이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에서 흔한 병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도 이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은 이것이 내과적인 결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세가 발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음식물 중에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몸에 섭취했을 때 그것이 분해되고 대사되어서 남는 물질이 요산이고 그것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돼서 콩팥, 신장을 통해서 배설, 그 소변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가 신장이죠.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래서 정상적인 요산의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산 결정체가 생긴다. 가령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은 설탕이 자꾸 녹죠. 근데 그거보다 어느 농도를 넘어가면 설탕의 결정체가 쌓일 수 있겠죠. 녹지 못해가지고, 그죠? 소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혈액 중에 누구나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산이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혈중 농도, 정상적인 적정한 농도를 넘어섰을 때 그것이 결정체로 되고 그것이 관절내, 연골, 관절막, 관절 주위, 인대, 힘줄. 그러니까 이 관절 주변에 뭐든지 관절 주변에 쌓여서 그것이 자극이 돼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요산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혈중 농도가 피 속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요산이 몸속에서 배출을 못해가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남자인데 여자도 폐경기가 지나서 여성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성인병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면 발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면 큰일이 생겨봤자 발질환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신적인 만성질환, 성인병들과 가령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그 여러 가지 내과적인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또한 비만, 그래서 비만, 체중이 많이 늘면은 체중이 많이 과다하면은 요산 배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또한 성인병의 원인도 되지만은 통풍의 원인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요즘에 식생활이 개선돼서 이렇게 과거보다 비만인 분이 많기 때문에 또한 통풍의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생기고 나서 오래되면은 그 결절 쌓여갖고 저렇게 덩어리처럼 쌓일 수도 있습니다. 통풍의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산 결정체. 요산이 쌓여서 결정체를 이루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제일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증세는 생겼는데 의심은 되는데 거기서 뭘 뽑아내야지 결정체를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평광현미경이라는 현미경하에서 보는 건데 그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보는데 그것이 액체를 뽑을 만한 게 없을 때는 이 요산 결정체를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진단 방법이라는 것도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임상적인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혈중 농도가 보통은 7mg%, 100cc당 7mg 이상 있을 때 이거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는 그 검사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7 내지 7.5mg%의 혈중 농도 이상일 때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혈중 농도가 7보다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고 또는 측정을 내가 피를 딱 뽑은 순간에는 7이 안 되지만 그 다른 시간에는 또 7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피 혈중의 요산이 이거보다 많다. 7.5다. 그러면 꼭 증세가 통풍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가령 6.5면은 이거는 통풍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산 결정체를 보는 것이 그 증세가 있는 부위에 요산 결정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로 진단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급성이라는 건 갑자기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부위가 딱 아파집니다. 특히 발의 어느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부분이 가장 잘 생기기는 하지만 다른 부위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부위의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같으면 양쪽이 아프든지 이런데 한 부위, 한쪽 발에만 몹시 아프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통 이 통풍 환자분이 병원에 올 때는 이런 병력이 자주 있던 분은 자기가 이거는 본인도 이미 알지요. 이거는 통풍일 수가 있겠다. 통풍 증세구나.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처음 이런 증세가 생기는 분들은 통풍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생겼고 갑자기 붓고 몹시 아프고 심지어는 약간 불구스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첫째 통풍, 둘째 다친 겁니다. 다쳐갖고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부러지지 않더라도 심하게 접질리면 그럴 수 있겠죠. 또는 나머지 이제 한 가지는 감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곱는 것도 갑자기 아프고 그 곱는 부위가 아프고 붓고 뻘겋게 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꼭 감별해야 되는데 다친 거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봐서 자기가 다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우선 아니고 이것이 화농성 염증인지 통풍인지 그거가 두 가지 감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는 통풍은 콜키신이라는 약제를 쓰면은 대개 증세가 호전됩니다. 화농성 염증인 경우에 콜키신만 쓰고 항생제를 안 쓰면 그것이 좋아질 거 없겠죠. 이렇게 해서 경과를 보고 이런 약제를 써서 시험해보고 이런 걸로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정체를 볼 수 없을 때는 혈중의 농도, 이러한 갑자기 생기고 한 부위에 이런 염증과 같은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킬 때 또한 이 콜키신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로 봐서 통풍이라는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 나중에 뭐 약물 이런 것도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체중 조절 이거는 결국은 비만과 또 이 비만과 결국 이런 것들이 상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은 결국은 음식물 섭취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음주, 술을 많이 마시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맥주 마시는 거 이런 거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그냥 이런 거 하나 따와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 비슷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다음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물을 많이 마신다. 그죠? 물을 많이 마셔서 자꾸 배출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는 음료를 제한한다. 사실은 저도 이 말이 잘 뭔지 몰랐고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좋은 음식, 이건 나쁜 음식 할 적에 뭐 건강에 별로 이런 거 좋지 않은 거다 그런 거에는 되게 이게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특히 남자가 맥주를 마시면 이렇게 더 통풍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에는 이런 퓨린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거보다는 뭐 저지방 유제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술과 몸에 좋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겠다. 그런 거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체중 유지,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갑자기 심하게 감량을 하면 오히려 요산치가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물은 몸속에서 요산을 덜 만드는 약물이 있습니다. 덜 만들게 하고 두 번째는 요산을 배출을 잘 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빈도가 낮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첫째. 둘째는 이러한 약물을 쓰면은 1년을 쓰면은 병이 낫는다. 이게 아닙니다. 쓰는 동안에는 요산치가 낮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러한 식이 조절이 되든지 생활 습관, 식습관 이거를 개선해서 치료하기를 더 권합니다. 요산을 낮추더라도 이런 분들이 가령 이 약을 먹어서 억지로 요산을 낮출 때 그것이 다른 전신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느냐, 발이 몹시 아프면 수술하느냐, 통풍은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통풍 때문에 큰 혹처럼 덩어리가 생겨서 멍울이가 생겨서 신발을 신기 어려우면 수술을 합니다. 또는 다른 질환 때문에 아프게 생겼는데 그 부위를 수술해야 될 때 같이 그 통풍 결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통풍이라는 병은 수술하는 병이 아니고 요산치를 잘 조절해서 치료하는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환자분들에서 이와 같이 요산이 쌓여서 신발 신기 어려운 분들의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통풍을 요약해 드리면 이것은 보통 엄지발가락에만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가령 발 다른 부분에 생겼을 때 갑자기 생기고 너무 심하게 아프고 다친 일도 없고 붓고 약간 뻘겋게 되고 그렇지만 엄지발가락이 아니기 때문에 통풍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엄지발가락 아닌 부분에 발이나 발목에 증세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중과 시기를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제일 권해드릴 만한 방법이고 그러한 식습관을 개선해서 병을 장기적으로 조절하고 치료해가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